2025년 12월 전세계 반도체 업계를 경악시킨 서류 한 장이 공개됩니다. 불과 6개월 전 9조 원의 빚을 지고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했던 기업 울프스피드. 주식은 고점 대비 99% 하락,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렸는데 미국 정부는 이 시체나 다름없는 기업에 약 7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입금합니다. 기술력은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은 한때 60%에 달했던 미국의 자부심 울프스피드. 울프스피드는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백악관은 이 망해버린 늑대에게 왜 다시 산소호흡기를 꽂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누구보다 기술의 방향을 먼저 읽었지만 같은 이유로 무너져버리게 된 한 늑대의 아이러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리콘은 오랫동안 반도체의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지금도 만들어지는 반도체의 거의 90%가 실리콘 기반이죠. 하지만 고전압, 고주파, 고온 이 세 가지 조건 앞에서 실리콘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노리는 새로운 도전자들이 등장했죠. 바로 화합물 반도체입니다. 대표 주자는 질화갈륨 GaN과 실리콘 카바이드 SiC죠. 이들은 실리콘이 버티지 못하는 영역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전기차의 800V 구동계, 초고속 충전기, 데이터 센터의 전원 장치까지 실리콘으로는 효율이 나오지 않는 자리에서 새로운 왕좌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이 변화를 가장 먼저 확신한 회사가 있었는데요. 1987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한 신생 기업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 이름은 크리. 당시 크리는 사람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던 소재 실리콘 카바이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세계 최초의 상용 청색 LED를 내놓았죠. 하지만 문제는 효율이었습니다. 빛은 파랗게 나왔지만 여전히 효율이 부족했죠. 그리고 몇 년 뒤 일본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본의 니치야 화학에 있던 나카무라 슈지는 GaN 소재로 고효율 청색 LED 구현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세계 최초로 청색 LED가 양산되면서 LED 조명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나카무라는 이걸로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GaN 소재의 등장은 SiC로 시작된 청색 LED 왕자를 단숨에 차지해버린 역전극이었죠. 이 과정에서 크리와 니치야 간의 특허 경쟁도 벌어졌습니다. 1990년대 내내 청색 LED 관련 특허를 놓고 소송 공방을 벌였죠. 결국 막대한 소송비를 들인 후 이들은 서로의 특허를 인정하고 공유하기로 합니다. 이로써 LED 분야의 왕좌의 게임 1막은 일단락되죠. 니치야, 크리, 도요타 고세이 등 여러 강자가 공존하는 LED 시대가 열렸고 크리도 한때 세계 1위의 청색 LED 칩 공급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LED 보편화는 수익성 감소를 낳았고 이는 크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크리 경영진은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LED로 갈고 닦은 SiC 소재 기술을 이제 전력 반도체로 확대하기 시작했죠. 사실 크리는 일찍부터 SiC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SiC 쇼트키 다이오드 등을 개발하며 전력용 반도체 시장에 발을 담가왔죠. 그리고 크리는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자 과감한 승부수를 띄웁니다. LED 조명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SiC 중심으로 회사의 방향타를 튼 것입니다. 결정적 계기는 2021년이었습니다. 크리는 그해 3월 LED 사업부를 3억 달러에 매각했고 같은 해 10월 사명을 울프스피드로 변경하며 완전히 SiC 전력 반도체 회사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때 울프스피드는 세계적인 전력 반도체 강자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죠. 마침 GM과 대형 공급 계약도 체결하며 EV용 SiC 디바이스 공급에 나섰습니다. 일찍이 테슬라가 SiC를 도입했고 GM 등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따라오려는 시점이었죠. 울프스피드는 30년 이상 SiC 소재를 연구해온 덕에 2021년 당시 전세계 SiC 웨이퍼의 60%를 공급하는 압도적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피니언, ST마이크로, 온세미 등 경쟁사들조차 웨이퍼는 울프스피드에게 의존할 정도였죠. 이처럼 수직 통합 역량을 강화하며 왕좌를 굳히기 위해 울프스피드는 대규모 투자를 이어갑니다. 2019년에는 뉴욕주의 모크밸리 팹 건설을 발표 약 12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초 8인치 SiC 전력 반도체 팹을 짓기 시작했죠. 2022년 4월 그 공장은 뉴욕주 정부 인사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관했습니다. 8인치 SiC 웨이퍼를 풀가동하는 최첨단 자동화 공장으로 홍보되었죠. 이어 2022년 말에는 본사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 50억 달러 규모로 세계 최대 SiC 재료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울프스피드는 이렇게 화합물 반도체 시대의 패권을 잡고자 공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동안 울프스피드는 화합물 반도체의 제왕처럼 보였습니다. SiC 분야에서만큼은 경쟁자가 멀리 뒤처져 있었으니까요. 2024년 기준으로 봐도 울프스피드는 글로벌 SiC 기판 시장 점유율 34%를 차지하며 1위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웨이퍼 매출 기준으로도 단연 탑 클래스였죠.
전기차, 신재생에너지향 전력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며 울프스피드의 SiC 디바이스와 웨이퍼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왕좌를 노리는 도전자들은 이미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했죠.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 아래 탕케블루, SICC 같은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과 대량 생산을 무기로 글로벌 SiC 시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 2024년에는 이들 중국 업체가 각각 세계 SiC 웨이퍼 시장의 약 17%씩을 차지하며 울프스피드를 빠르게 따라붙었죠.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존재감이 미미했던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특히 SICC는 1년 새 매출이 800% 이상 성장하며 기술력과 생산 규모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죠. 인피니언 등 해외 메이저 업체들도 이제 울프스피드 대신 중국산 SiC 웨이퍼를 일부 도입할 정도로 판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전력 반도체 수요 증가가 일시 주춤해졌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예상보다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자 한때 경쟁적으로 추진하던 고전압 SiC 부품 도입 계획을 늦추는 움직임도 보였죠. 수요는 예상보다 더디게 느는데 울프스피드는 미래를 보고 설비 투자를 과도하게 앞당겨 놓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이 겹치며 울프스피드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울프스피드는 향후 성장에 베팅하며 막대한 부채를 땡겨놨는데요. 2025년 초에는 부채가 무려 64억 달러에 달해 현금보다 5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반도체 보조금마저 정권 교체 이슈로 불투명해지면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죠. 결국 올해 중반을 지나며 울프스피드의 파산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5월 경영진은 회사의 존속 능력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공식 보고서에 적었죠. 사실상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한때 패권을 쥐던 울프스피드의 몰락 위기에 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르네사스는 울프스피드와 맺은 10년간 20억 달러 규모의 SiC 웨이퍼 공급 계약 이행이 불투명해졌죠. 결국 자체 생산 계획을 포기하고 전략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인피니언 등 울프스피드 웨이퍼에 의존하던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중국 업계에서는 울프스피드가 쓰러지면 그 자산과 기술을 중국이 흡수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죠. 왕좌를 지키던 울프스피드가 궁지에 몰리자 화합물 반도체 왕좌의 게임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왕관을 쓸 것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뜨겁게 떠오르고 있죠. 이야기 초반에 등장했던 또 다른 주인공 GAN으로 잠시 돌아와 볼까요? GAN과 SiC는 모두 와이드밴드갭 반도체로 불리며 기존 실리콘을 대체하지만 용도가 약간 갈립니다. GAN은 전자의 이동 속도가 빨라 메가헤르츠 대역의 초고속 스위칭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중저전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죠. 예를 들어 GAN 트랜지스터는 소형 고속 충전기나 데이터 센터 전원 공급에 쓰이며 동일 출력에서 실리콘 대비 전력 손질이 훨씬 적고 회로를 소형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사이 스마트폰용 초소형 충전기에 GAN 소자가 속속 채택되어 100W급 충전기도 손바닥만하게 나올 수 있게 된 게 좋은 사례이기도 하죠. 반면 SiC는 약간 느리더라도 압도적인 고전압, 고전력 처리 능력이 장점입니다. SiC 소자는 실리콘보다 열 전도율도 3배나 높아 발열에 강하고 1200V 이상 고전압에서도 동작이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구동용 인버터나 대형 태양광, 풍력발전용 전력변환기 등에서 SiC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죠. 실제로 800V 전기차 인버터에 SiC를 쓰면 기존 실리콘 대비 5에서 10% 정도의 효율 개선과 주행거리 향상을 얻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GAN은 스피드형, SiC는 파워형으로 서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각자의 영역의 왕좌를 지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다면 GAN이 앞으로 SiC의 왕좌를 넘볼 수 있을까요? 업계의 평가는 단기간에는 어렵다는 쪽입니다. 아직 GAN 소자는 수백 볼트 이상의 대전류 영역에서는 한계가 있고 신뢰성 면에서도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전기차의 주행모터 인버터처럼 수백 킬로와트급 파워에는 당분간 SiC의 아성을 넘기 힘들다는 얘기죠. 다만 GAN도 전기차의 보조전원부에는 일부 도입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역할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GAN과 SiC 모두 향후 수요가 크게 늘 전망이어서 결국 둘 다 성장한다는 게 중론이죠. 실제로 글로벌 전력 반도체 기업들은 두 분야 모두 투자 중인데요. 인피니언은 캐나다 GAN 시스템즈를 인수하며 GAN 기술을 확보했고 중국의 이노사이언스 같은 스타트업들은 저가 GAN 소자로 스마트폰 충전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울프스피드 역시 한때 군사용 통신용 GAN RF 사업부를 운영하며 레이더 5G용 고출력 증폭기의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23년 재무난 속의 그 부문을 매콤사에 매각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죠.
한편 화합물 반도체 왕좌의 게임은 기술 대결인 동시에 글로벌 패권 경쟁의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SiC 왕좌를 둘러싸고 미국의 울프스피드, 유럽의 ST마이크로, 인피니언, 일본의 롬, 그리고 급부상한 중국 업체들이 각축 중이죠. 여기에 삼성전자까지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2023년 말 삼성은 전력반도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8인치 SiC 공정 R&D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뚜렷한 상용화 시점은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따라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GAN 분야에서도 삼성은 GAN 파운드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판이 커지며 과연 누가 주인공이 될지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그런 만큼 흥미로워지고 있죠. 과거 청색 LED로 펼쳐졌던 왕좌의 게임 1막은 일본 니치야가 미국 크리를 제쳤습니다. 그리고 2막이라 할 수 있는 전력반도체 시대에서는 미국 울프스피드가 한때 왕좌를 차지했으나 이제 그 자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울프스피드는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가장 먼저 읽은 회사였지만 너무 빨랐기 때문에 무너졌죠. 기술을 믿고 미래를 지나치게 앞당긴 선택이 오히려 현재를 버티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는 반복되고 있죠. 물론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울프스피드가 재정비에 성공해 부활의 승부수를 던질지 아니면 새로운 강자가 왕위를 차지할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의 열쇠를 쥔 화합물 반도체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왕좌를 향한 경쟁은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